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지난 주말에 모의고사 봤죠. 결과를 보고 정치인들의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정치인들 표현이잖아요.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실체적 진실을 말씀드리면은 그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우리가 또 오후에 풀어준 문제 그대로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요 중요한 거 이렇게 매년 나오는 것 그거 그대로 이렇게 올렸는데 풀어주고 기출문제 있는 거고 뭐 바꿔놓으면 또 못 풀까봐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못 봤다, 처음 봤다 이런 문제 되게 어렵다 이런 말 하니 그리고 수업 오후에 들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안 쓴다는 거. 집에 가서 교재에 이게 여기 쪽집게 백선이라고 이게 문제 수준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쉬운 것도 아니고 보편타당한 것. 왜냐하면 여기서 되게 어려운 걸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앞만 봐도 예년에 공법 10곡태를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을 3일 걸쳐 해서 3주 다른 과목 2주 하고 근데 우리 요건 지금 2주 만에 해야 되잖아요. 2주 만에 100개 주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촉박을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개해야 된가. 양이 제일 많은 1장하고 4장을 하는데 그 다음 주도 만만치 않고 개발법 정비법이. 그래서 요 문제들은 아마 공부를 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몇 문제 빼고 이렇게 문제 잘 풀려요. 요로 풀리는. 그래서 요 정도 레벨의 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요 정도 레벨의 문제. 객관적으로 진단할 때 여러분들 중에는 작심하고 어렵게 낼 때 풀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을 분들은 책이 6권이잖아요. 요새 점점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실체를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65점, 70점 레벨의 수준을 잡고 동영 문제 풀 때 40문제씩 4주 들어가잖아요. 그때 공법을 중간중간에 좀 센 문제를 넣어서 요 정도 좀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도 커버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동영 문제 할 때 좀 센 걸 접하고 요거는 센 거를 제가 못 넣어서 양심이 그래서 요것도 제 나름에는 요 정도면 충분히 소화한다고 그랬지만 여러분도 아닌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오는 주제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주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다 외우면 되나요? 다 못 외우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처음에 요약집 나왔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요것만 다 외우면 되나요? 이랬거든요. 이거 못 외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모의고사 보니까 주택법 건축법 하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뒤에 건 풀리는데 앞에 거 다 잊어먹었잖아요. 국토법.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1장하고 4장을 하면 1장 4장을 종일 복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몇 개가 나오냐? 19개가 나오니까 1장 12개, 4장에서 7개가 나오니까 4장에서 8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그래서 오늘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는 전심 먹고는 국토법, 저녁에는 건축법을 하루 종일 공법만 하는 거. 그러면 절반 끝나잖아요. 했던 걸 계속 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유사한 주제는 다시는 안 틀리게 그러죠. 2달. 자, 요거 펼쳐보세요. 1페이지. 그래도 공법은 왜 이렇게 책자를 만드는 거 다른 거 하면 좀 달라요. 책자 만드는 건 요거 뭐냐면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핵심 정리가 있는데 저는요 제가 원고를 다 배치를 하고 다 100% 저만아까 제가 썼는데도 또 집에서 다 풀고 여기다가 메모를 다 하고 학생들 얘기할 걸 또 다 밤새 또 해요. 저는 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풀어봐도 저는 또 제가 지문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진짜입니다. 다 이렇게 다 건축 보고 다 이렇게 메모를 다 해서 이렇게 다 얘기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밑에 핵심 정리 있지요. 그건 정말 핵심이다 하는 거.
뭐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건 도저히 이거는 못 뺀다 하는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연필로 줄쳐가면서 본다 하는 것. 자, 1번 문제 용어죠, 용어. 용어를 시험을 낼 때,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또. 그 시험에 용어를 낼 때,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 아마 조문 순서가 광역 도시계획부터. 어차피 얘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잖아요. 얘들 안 나온 기출문제 갖다 저한테 들이미면 현상금 100만 원 줘요.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얘를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념을 얘기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한 장기계획? 자, 여기서요.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게 미리 지정돼야 되잖아요. 그럼 광역시라고 하면 안 되죠. 광역계획권. 그럼 여기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얘가 둘 이상의 여러 개 시나 군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누군가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이 있다면 제가 수험생이면 한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와서 교과서나 요약집을 이 부분 쫙 줄친 부분 있잖아요. 익숙한 거. 읽었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셨죠? 자, 얘는 누가 지정할까요? 예. 자, 광역시장도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 얼마나 단골인데요, 진짜로. 그러면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그렇지, 도지사가. 자, 그러면 얘네들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 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광역시에 대한 장기계획하면 안 되고, 그러죠? 광역시가 아니고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특별시나, 자, 그 다음 광역시 있죠? 여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별로 짜는 장기 발전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본단 말이죠. 항상 생각 없이 내는 게 아니고. 자, 특별시나 세종시, 제주도를 시험을 내면 너무 눈에 띄고 헷갈리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광역시에 대한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설적도 뭐요?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봐봐요. 뒤집어 봐요. 항상 똑같은 사물을 볼 때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고 하는 얘기나 거꾸로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별로 장기계획,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시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그러죠? 아직도 이것도 아마 개념 정리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월요일 날이라 반응이 별로. 자, 봐봐요. 광역시에서 짜는 장기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할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할까?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이때 광역시 안에 있는 군도 있죠, 군. 거기서는 이런 거 짠다, 안 짠다? 안 짠다. 제외하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이 둘 중에 하나 만들어지면 실천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 6가지.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는 거, 그러죠?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볼 때 이 셋 중에 하나 정도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 선수가 광역시에 대한 장기 계획을 짜는, 이러고 장난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합쳐서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요 개념 세 개는 자,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고 시설 설치하고 등등등 입지규제 세소구역 있죠. 그런 것들을 지정하고 수립하고 변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시에 대한 장기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입에 붙어버려야 돼요. 그래 제 시간에 풀어요. 생각하고 풀 시간 절대 없습니다. 실전에 가면 공법은 문제 보고 답 짓고 문제 보고 답 짓고 모르는 거에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찬찬히 풀어볼까나 하는 순간 끝장납니다. 7문제 남았는데 오이말 카드 내라고 해요. 진짜로. 딱 7문제 남았을 때. 손 덜덜덜 떨린다니까. 근데 오이말 카드 마킹도 안 해놓고. 그래서 용도, 지역 등 6가지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이 셋 중에 요놈은 개념 잘 안 내. 요놈은. 주로 요놈 개념에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거 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 하고 시설하고 시설 사업은 특별한 게 없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 있지요? 권어. 자, 이제 앞부분을 하니까 앞부분 하면 기억도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고 이게 제일 헷갈려요. 이 부분에서. 전체 시설을 무슨 시설? 전체 시설을 기반 시설이라 해요. 자, 그러면 요새 28회, 27, 26, 25, 24 연달아 계속해서 시설에 관한 문제를 매년 냈어요. 작년에도 몇 년 냈으니까 안 나오겠지 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앞부분에서 왜냐하면 그 시설 자잘한 건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요 문제 오른쪽 2번 문제 있지요. 일단 1번은 이제 좀 이따 해결될 거니까 2번에 기반 시설의 종류, 시설 연결로 틀린 거 있지요. 그렇다고 시설 관련된 거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 문제를 넣어놓고 제가 핵심 정리를 시설 분류하는 거 넣어놓은 거예요. 자, 시설 오늘 이제 거기 일단 답은 박스를 먼저 보세요. 다 봤어. 교통시설 있지요. 건전한 상식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시설이라는 게 보여요. 옆에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밑에 운전학원까지. 얘들은 무슨 시설로? 교통시설로 분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교통시설이란 단어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붙어야 새끼들도 외워져요. 교통시설이라는 단어를 안 외우고 새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시설? 공간시설이니까 공간적 개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대, 공공공지 있죠, 공지. 요거 빈 공지 만들어 놓은 거지. 요거를 어디로 헷갈리냐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있지요. 나라도 여기다 집어넣겠구만. 그러죠? 그래서 공공공지는 어디로 간다고? 공간시설로 분류된다는 그 말 한마디를 내 입에서 떠들고 와요. 여전히 시험장 갈 때까지 자꾸 떠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간시설로 분류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통공급 쪽에서는 뭔가 상식으로 유통 업무에서 수도 정기 일이 나오는데 공동구 있죠. 다음 줄에. 공동구가 유념을 안 하고 보거든. 공동구는 무슨 시설로 분류? 유통공급. 그렇지. 유통공급이라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엄청난 공부라니까요. 지금도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도 저 위에 걸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걸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학교, 운동장, 그 다음 줄 끝에 청소년 수련시설 정도만. 왜냐하면 단어 안에 공공문화체육이란 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문화라는 단어 다 들어갔다는 게 얘기해? 그래서 학교, 운동장,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운동장 가서 놀다 온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학교 가고 학교 운동장 가서 놀고 공공문화 체육. 공공공지는 공간시설. 공동구는 유통공급. 운전하고는 교통시설. 빨리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거의 판단을 왜 암기를 안 하고 공부했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암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잘 암기되거든요. 방제시설 있죠, 이놈. 이놈이 의외로 자주 나와요, 얘가. 그런데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다 막을 방지하잖아요. 세 개만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세 놈은 무슨 시설로? 방제. 이건 반드시 시설은 눈여겨봐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보건, 위생시설 나오죠. 이거 다 죽는 거라고 했죠, 내가. 다 죽어나가는 거.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장, 자연장지, 장례시설 요거 동그라미요. 도축장은 너무 눈에 띄잖아요. 종합의료시설, 죽다 살아남은 종합의료시설. 요것들은 무슨 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는 하수, 폐기물, 수질, 폐차장. 폐차장 있죠, 그놈. 폐차장이 의외로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수질 오염 방지는 환경 관련된 거라고 감이 오는데 폐차장은 그렇게 안 오더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해봐도 폐차장을 저 위에 교통시설로 턱 갖다 놓으면 주차장, 폐차장 비스무리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자, 2번은 그럼 답이 뭐냐면은 종합의료시설, 보건위생 맞지요? 유수지는 방제, 장례시설은 보건위생이죠. 보건위생. 그러니까 위에 것이 밑에 박스를 보고 보면 환하고 지문이 안 보면 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글자가 환한 경우가 있다는 내가 알면 글자가 환하고 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은 교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아이, 공공문화 체육이 단어 안 외워지네. 공공문화 체육. 그러지요. 그걸 이래놓고 이제 앞으로 또 여러 번 반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또 초벌로 또 외우고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체크한 거 위주로. 그 다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나온 박스가 전체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전체 시설 중에서 설치할 때마다 요거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좀 이따가 절차 간단하게 나올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 요 절차를 거치는 시설만 무슨 시설이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를 거친다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하고 기반시설하고 어디가 넓은 개념? 그럼 전체 중에 일부란 얘기죠. 그리고 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고 헷갈리는 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뭐를? 도시군 계획시설 이놈을 설치하는 사업이 이놈.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시설 사업에다가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자, 도시 개발 사업은 몇 가지 방식?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혼용 방식 있지요. 요 개발 사업하고 또 그 다음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 정비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다 합쳐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하고 얘가 다 들어가지. 그러죠? 그래서 이따가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개발 행위 허가 받으라고 할 때 그 집 짓고 물건 샀고 토토토 할 때 허가 받는 거잖아요. 그는 건축을 하고 형질 변경할 때 허가 받는데 단서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요 사업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면서 형질 변경한다.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지문이 여기서부터 뿌리가 왔는데 어렵네 벌써. 어려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시 한번 전체 시설을 뭐라고? 기반시설. 이거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도대체. 기반시설을 전체 중에 설치할 때마다 복잡한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 거치는 건 그 시설만 도시군 계획시설. 그리고 요거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합치면 도시군 계획사업.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들 있죠. 얘네들이 지문으로 뜰 때는 절대로 둘 이상 세팅돼서 나오질 않아요. 이 중에 하나 뽑을 때 주로 용도, 전체로 일단 이 세 놈은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절차를 거치는 건 아시지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용도 지역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복될 수 있다고 없다고? 중복되지 아니하게 중복될 수 있다고 시험 내거든. 용도 지구 구역은 왜 만들었을까? 용도 지역은 요놈은 건물의 종류나 크기만 규제하니까 그 외에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겠지요. 그걸 위해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용도 지구나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들끼리 요거는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이 세 놈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렇지. 계획관리지역의 땅인데
고도지구 묶어놓고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가능하죠. 이것들끼리는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주의할 점은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이 안 된다는 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요 정도 개념을 알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책에다가 틀리게 하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틀린 거라고 됐잖아요. 4번 보세요. 4번, 5번. 용도 지구라 하면 이라고 됐잖아요. 두 번째 줄을 맞다고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뭐 하려고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경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끝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머지 지문도 읽으셔야 돼요. 일일이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가는 거니까 이게 벌써 1시간에 15문제 풀어야 되는데 벌써 25분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안 되거든요. 눈빛을 보면 안 되는데 눈빛을 보면은 다시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또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3번 문제 광역도시계획 틀린 거 요거 광역도시계획 매년 시험 나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도 자주 나오지만은 도시군 기본계획 너무 단순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저 광역계획권 지정은 보세요. 이 부분들이 정말로 사나흘 지나면 또 잊어먹거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가?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인데 시도지사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시도지사 속에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들어갔죠. 그러면 특별시 안에는 구밖에 없잖아요. 광역시 안에는 구가 있고 군이 있지만 거기 구는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에 대한 장기계획 짜면 되잖아요. 기본계획. 뭐 들라고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자,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 그럼 누가 지정하고?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의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지사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관련 부처나 지자체는 지정해달라고 요청도 들어가고, 자, 여기서는 지정권자 중요하니까 장관 또는 누가? 도지사. 그 다음, 여긴 지정권자란 말이에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있죠, 수립. 얘는 누가 수립하냐 할 때, 같은 도 안에서, 자, 예를 들었다면 경기도 안에 여러 개 도시를 묶었단 말이에요. 경기도 안에서만, 강원도 안에서만. 그러면 시험에 도지사가 짠다고 내버린다니까요. 지정된 곳에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가지고 그러죠. 그럼 지정권자인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받고 이렇게 도지사한테 가서. 그런데 도지사가 지정한 지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다. 욱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얘들이 협의해서 우리 안 되겠다. 도지사님 네가 짜세요 하면 얘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짰을 때는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안 받고? 안 받지요. 얘가 지정권자니까 승인받으라고 시험을 2번이나 냈는데.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막 걸쳤다. 그러면 지정된 곳에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자. 그리고 누구 찾아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승인받아야지. 그리고 얘도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다든가 국가계획 관련되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고, 여기 지금 장관 도지사 짠단 말 나오거든. 어차피 얘네들이 주로 답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나머지 지문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작년 문제 답이 장관은 얘들하고 같이 짤 수 없다고 시험 내용 게 답이었다고요. 협의해서 요청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장 딱 보면은 자주 본 사람들 답이 보여요.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도시장 군수, 지정권자랑 지자체랑 같이 짤 수도 있다. 단독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요. 뭘 할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거 짤 때 주민들의 의견 듣게 안 듣게요? 공청회 열어서. 그러죠? 그럼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전문가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자, 이거 변경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 다 들어야 되죠?
공청회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공청회 하려면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가지고 와서 깽판 쳐달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들었으니 시군, 시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짠다는. 그 다음에 승인권자 협의심의에서 보내주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문제에 이런 내용들은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디가 우선하고 광역 국가계획하고 충돌하면 국가 그런 거는 그거는 길거리 안에서 지나간 사람 다 알아요. 길 건너 미장원 사장도 알더라고. 3번에 1번 같은 질문 있지 이런 거. 그러죠? 여러분 이거 길 건너고 남자 미장원 있더만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 다 대답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냐. 당연히 광땡이지 그러더라고. 자, 3번에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확 보여야 된다니까. 광역시장은 전혀 지정할 이유가 없다. 국토교통부 또는 도지사가. 3번 질문 봐요. 도지사는 시장 운수가 협의 거치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 이럴 때 국토교통부에 가서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도지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국토교통부가 주어로 나왔죠. 그리고 어디 심의 것이다가 당연히 중앙. 자, 요령이에요. 재작년도 문제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답이었다니까요.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요. 지자체 두는 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요령만 알아도. 밑에 핵심 정리 있지요. 그게 요 얘기한 거예요. 꼭 연필로 줄쳐가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틀린 것 1번이잖아요. 이 지문이 자주 나오는 건데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등등등 시군의 관할구역에 전부만을. 자, 아까도 여러 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자,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시도지사 하면 안 된다니까.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만약에 그것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면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도 관내에만 있다면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이에 대한 지자체별로 광역도시계획 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고 4번 지문 한번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장관에게 뭘 신청한다고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이건 오늘 이후로 잊어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주로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묶인 거 있지요. 걔 위주로 시험이 나와요. 그러면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묶었잖아요. 해당 시도지사가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같이 정해졌으면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 같이 짜는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짜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때 시험 낼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자를 정해주고 이렇게 낸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둘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찾아가서 조정 신청한다는. 야한테 조정해달라고. 그러면 장관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강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신청 들어간다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 5번 지문이 이거 공통으로 이 세 가지 계획을 짤 때 기준 정해주는 사람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로 이 장기계획 두 놈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짜도록 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계략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짜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서 요거 짤 때는 특정 부분 위주로 짠다면 뭐 야들한테 지침을 제시하도록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원래는 포괄적으로 틀만 제시한다. 그래서 답은 쉬운데 자 5번 문제가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죠.
자, 광역도시계획은요, 저거만 꼭 외워놓으셔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 지금도 알딸딸하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제가 길 잡아주면 여 많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암기를 다 시켜주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량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길을 제시하고 어디 위주로 공부해라 그러면 쉬는 시간에 정리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요거 지정하는 요거하고 누가 짜는지 있지요? 두세 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도시군 기본계획이 훨 쉽잖아요.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보세요. 여길 대상으로 하자, 여기. 그러죠? 그럼 누가 짜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한 장기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짠다.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나 타관할을 포함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타관할을 포함할 때 타관할의 장과 협의를 하면 되고 의무적으로 짜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외도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안 짜도 되는 예외. 시험에 완전 단골.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코딱지만한 시군에서는 굳이 안 짜도 된다. 또 여러 개 도시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짜면서 개별 도시의 기본계획 내용을 다 담고 있을 때도 그러면 기본계획을 안 짜도 되는 경우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우려먹은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짜는 경우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이거 내가 오늘은 좀 마음을 바꿔먹고 평소에는 욕을 흰 글씨로 썼잖아요. 그리고 예외를 장관 노란 글씨로 썼는데 똑같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짠다고 나면 안 돼요. 쫙쫙. 역시 똑같이 가야 되네. 하얀 거에다가 노란 거 가야 눈이 잘 띄는구나. 안 띄어. 자, 빨간 걸로. 다시 안 써. 바빠서 안 돼. 장관, 도지사는 기본계획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저처럼 단순한 사람은 요걸 또 세게 외워놓으면 여기서 말이죠. 장관, 도지사는 나오면 안 된다고 기억나버려요. 장관, 도지사 짤 수 있잖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요거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삼특일광이라고 그랬죠. 요 세 놈하고 광역시장 요거 있죠. 얘네들은 기본계획 짰을 때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는 거예요. 특히 광역시장이 짰을 때 국토교통부 승인 아니에요. 얘들이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절차를 다 준용하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짰을 때는 바로 협의심의 거쳐서 일반에게 열람시켜버린 그만. 그 외 시장 운수가 짰을 때는 도지사한테 가서 뭐까지 받고? 그렇지. 도지사에게 승인까지 받고. 협의심이 이런 레파토리는 지금 얘기할 것도 아니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신경 써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5번 문제 옳은 거니까 내가 한번 볼게요. 시장 운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이게 전부 언급된 겁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우선하고?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고 미장원 사장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3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7만 명의 구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인구가 7만 명 이래죠. 7만 명짜리 군이니까 안 짜도 되지요. 7만 명 이하의 군에서는 시군에서는 안 짜도 되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준으로 가면 얼마이야? 10만 명이야. 기준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갔잖아요. 7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군이다라고 줬잖아요. 그럼 안 짜도 된다.